어머, 이게 뭐야? 민철 아빠, 얼른 와서 이것 좀 봐. 응,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놀란 얼굴이야? 탁자 위엔 펜 하나, 계약서, 그리고 내 손글씨로 쓴 쪽지 한 장이 있었다. 이 집, 이제 내들 거 아니야. 돌아왔을 땐 난 여기에 없을 거야. 날 찾지 마라. 아들 내외는 그제야 깨달았겠지. 그동안 자기들이 누리던 평온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나는 진심으로 사라졌다는 걸. 올해 설, 그 누구도 내 안부를 묻지 않았다. 그 누구도 내가 없는 집을 상상하지 않았다. 그래서 조용히 사라지기로 마음먹었다. 그들이 두바이로 떠나는 5박 6일 동안 나는 이 집의 주인으로서 마지막 할 일을 마치고 조용히 떠났다. 이제는 누구의 엄마도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김영자로 살아보기로 한 날이었다. 근데 말이야,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해. 누가 뭘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작은 서운함들이 매일 쌓이다 보면 어느 날 이 집에서 숨 쉬는 것도 미안해져. 그래서 난 이 집을 팔았고 그들에게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고 이름 석자만 들고 내가 사라졌다. 그럼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채널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남편 강병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이 흘렸습니다. 김영자는 서울 변두리 자신의 집에서 아들 강민철, 며느리 장수진, 손자 강지우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가족이 함께 사는 게 좋다고 생각했죠. 혼자 사는 게 무서웠고 손자도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상했습니다. 영자가 30년간 음식을 해오던 부엌에서 수진이 어머님, 제가 할게요라며 자연스럽게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처음엔 고마웠어요. 나이 들어서 요리하기 힘들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부엌에 들어가는 것조차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냄새나요. 창문 좀 열어주세요. 수진이 영자가 만든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40년간 남편이 좋아했던 그 된장찌개였는데 말입니다. 거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우의 장난감들이 온 집안을 차지했고 영자가 앉던 소파 자리에는 지우의 게임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제 자리예요. 지우가 말했을 때 영자는 그냥 웃으며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어느새 영자의 공간은 자신의 방 하나뿐이 되었습니다. 친구 정옥자가 놀러와도 어머님, 조용히 해주세요. 지우가 공부해야 해서요라는 수진의 말에 방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영자는 정옥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장 속상했던 건 냉장고 사건이었습니다. 영자가 정성스럽게 담근 깍두기와 장아찌를 수진이 몰래 다 버린 거예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요. 요즘은 이런 거 안 먹어도 되잖아요. 수진의 말에 영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생활비도 문제였습니다. 매달 영자에게 일정 금액을 요구했어요. 어머님도 여기서 드시고 주무시니까 당연히 내셔야죠. 수진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이건 영자 소유의 집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감사하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영자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투명한 사람이 되었을까? 벽지처럼 그냥 거기 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존재가 된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 집의 안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새든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 가족들이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있을 때 영자는 혼자 방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가 이 집의 주인이 맞긴 한가요? 사진 속 남편은 따뜻하게 웃고 있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영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워졌을까요? 설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자는 명절 준비를 하려고 부엌에 들어갔지만 수진이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어머님, 됐어요. 제가 다 할게요.
수진의 말에 영자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설날 하루 전 수진이 영자에게 하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릴게요. 봉투를 받아든 영자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수진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 내일 두바이로 여행 가거든요. 민철 오빠가 회사에서 포상휴가를 받았어요. 영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럼 설날을, 지우는 외할머니 댁에 맡기고 갈 거예요.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럼 자신은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그럼 나는,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했지만 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편히 쉬세요. 봉투 안에 돈 넣어뒀으니까 외식도 하시고 영화도 보시고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영자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2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수진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요즘 혼자 여행하는 어르신들 많다고 하던데 어머님도 어디 다녀오세요?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족의 명절 계획에 자신은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지우는 외할머니 댁으로, 민철과 수진은 두바이로, 그리고 자신은 혼자 집에 남겨지는 거였습니다. 영자는 남편의 안경을 꺼내 천천히 닦았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쓰던 그 안경이었어요. 여보, 우리가 이 집을 마련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 기억해요? 아이들과 함께 명절 음식 해 먹고 손자 손녀들 무릎에 앉혀놓고 옛날 이야기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영자는 명절에도 혼자였고 손자는 다른 할머니를 더 좋아했으며 며느리는 자신을 짐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가족들이 짐을 챙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는 문을 열고 나가서 인사라도 하려 했지만 그들은 이미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어머님, 그럼 다녀올게요. 민철이 급하게 말했고 수지는 맛있는 거 사다 드릴게요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우는 외할머니가 데리러 와서 먼저 떠났어요.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지후의 인사도 형식적이었습니다. 영자는 현관에 서서 그들을 배웅했지만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자는 거실에 혼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명절 특집 프로그램들만 나오고 있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 떡국을 먹는 장면들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영자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설날에 라면을 먹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20만 원으로 외식을 하라고 했지만 명절에 혼자 식당에 가는 것도 쓸쓸했어요. 그날 저녁 영자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꺼내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이 집을 처음 샀을 때의 사진, 민철이 어렸을 때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지금은 그 집에서 혼자 외롭게 명절을 보내고 있었어요. 여보, 이제 정말 결심했어요. 이 집, 내가 먼저 나가야겠어요. 영자는 남편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투명한 존재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가족들이 여행을 떠난 다음 날 아침, 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결심을 굳힌 후로는 마음이 오히려 편해졌어요. 영자는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집 등기부등본과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이 집은 분명히 자신과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정옥자 언니한테 전화부터 해볼까? 영자는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옥자는 영자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영자야, 정말 그럴 거야? 응, 언니. 이제 정말 나답게 살고 싶어. 그런데 혹시 승우가 집 구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 영자가 물었습니다. 정옥자의 아들 김승우는 최근 결혼해서 신혼집을 찾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아.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서 고민이 많더라고. 근데 영자야,
너 집을 정말 팔 거야? 정옥자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영자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응, 언니. 시세보다 좀 싸게 해줄 테니까 승우한테 물어봐. 대신 조건이 있어. 일주일 후에 짐 정리할 거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려달라고 해. 정옥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어. 승우한테 얘기해 볼게. 그런데 영자야, 민철이는 알고 있어? 아직 몰라. 가족들이 여행 갔거든. 돌아오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하려고. 영자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오후에 정옥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승우가 집을 보고 싶다고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자는 내일 오후에 오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 영자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부엌에서 바라본 작은 마당, 남편과 함께 심었던 감나무, 30년 넘게 살았던 이 집과의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김승호가 새댁과 함께 왔습니다. 영자는 그들을 반갑게 맞았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이런 좋은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승호의 아내가 집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마당도 있고 방도 넓고 정말 좋네요. 아이들 키우기에도 딱이에요. 승호가 마당을 보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그 말을 들으며 흐뭇했어요. 이 집에서 새로운 가족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계약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영자는 시세보다 3천만 원 정도 싸게 해주었어요.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승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영자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집에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영자의 말에 젊은 부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승호 부부가 떠난 후 영자는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이 집을 떠나는구나 싶으니까 가슴이 먹먹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영자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즐겨 읽던 책들, 안경, 시계, 그리고 둘이 함께 찍은 사진들, 가져갈 것과 버릴 것을 나누는 작업이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건 남편과 함께 찍은 흑백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둘의 모습이 그리워 보였어요. 영자는 그 사진을 가슴에 안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나답게 살아볼게요. 당신이 살아계실 때처럼 떳떳하고 당당하게 말이에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영자는 전남 담양에 살고 있는 여동생 정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화야, 언니가 잠깐 놀러 가도 될까? 언니, 무슨 일이야? 갑자기 정화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좀 쉬고 싶어서 며칠만 있을게. 영자는 자세한 사정은 나중에 설명하기로 했어요. 그래, 언니. 언제든지 와. 혼자 사는 게 심심하기도 하고. 정화의 반가운 목소리에 영자는 안도했습니다. 영자는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많은 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남편 사진 몇 장과 옷가지 조금, 그리고 소중한 추억들만 있으면 충분했거든요. 전남 담양. 버스에서 내린 영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울의 매캐한 공기와는 전혀 다른 맑고 시원한 바람이 폐 속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여동생 정화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여기 와서 보니까 완전 도시 사람 다 됐네. 정화가 영자를 보며 웃었습니다. 5년 만에 만나는 여동생이었어요. 정화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고 있었는데 작은 민박집을 운영하며 소소하게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정화야, 정말 고마워. 갑자기 연락했는데. 영자가 미안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언니. 가족인데 언제든지 와야지. 정화는 영자의 가방을 받아들며 집으로 안내했어요. 정화의 집은 대나무 숲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마치 자연이 연주하는 음악 같았어요. 영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언니, 짐 정리하고 대숲길 한 바퀴 돌까? 정화의 제안에 영자는 기꺼이 따라 나섰어요. 대나무 숲길을 걸으며 영자는 자신이 언제부터 이런 여유를 잃고 살았나 싶었습니다. 서울에서는 항상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여기서는 아무 걱정 없이 걸을 수 있었거든요. 언니, 무슨 일 있었어? 갑자기 놀러 온다고 하더니 정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모든 사정을 털어놓았어요. 집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며 살았던 이야기, 명절에 혼자 남겨진 이야기, 그리고 집을 팔기로 결심한 이야기까지. 언니가 그런 일을 겪었구나. 민철이도 참 그래. 어떻게 어머니를 그렇게 대할 수가 있어. 정화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나도 내 삶을 살고 싶어. 영자는 의외로 밝게 웃었어요. 그날부터 영자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대숲길을 산책하고 정화와 함께 장에 나가서 신선한 채소를 사고 오후에는 마을 회관에서 하는 건강체조에 참여했어요. 영자 씨, 서울서 오셨다면서요? 마을 사람들이 영자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영자는 오랜만에 자신이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김영자라는 한 사람으로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장터에서 만난 박순이 할머니는 영자에게 직접 기른 상추를 한 묶음 더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도시서 오신 분들은 채소가 귀하실 텐데 이거 가져가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싱싱하네요. 영자가 웃으며 인사했을 때 박순이 할머니도 환하게 웃었어요. 서울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따뜻한 인정이었습니다. 건강체조 시간에도 영자는 즐거웠어요. 영자 씨, 동작이 참 좋으시네요. 금방 배우시겠어요. 체조 선생님의 칭찬에 영자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칭찬이었거든요. 저녁에는 정화와 함께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니, 여기 와서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서울에 있을 때는 항상 뭔가 걱정스러워 보였는데. 그랬나?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았나 봐. 영자는 대나무 바람 소리를 들으며 대답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영자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진짜 자신을 잃고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여기서는 아무도 자신을 무시하지 않았고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정화의 집 대문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영자는 깜짝 놀라 밖을 내다봤어요. 손자 지우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여행용 가방을 끌고 말이에요. 지우야? 너 어떻게 여기까지? 영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엄마 아빠는 몰라요. 그냥 외할머니 댁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왔어요. 영자는 지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찾아 이 먼 곳까지 혼자 온 것이 고맙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어요. 지우야,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겠어. 연락부터 해야지. 영자가 말했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하루만 여기 있고 싶어요. 할머니랑 둘이서만요. 지우의 간절한 목소리에 영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화가 나와서 상황을 파악하고 말했어요. 일단 들어와서 밥부터 먹자. 애가 얼마나 힘들게 왔을까. 그날 저녁 영자는 지우와 함께 정화가 해준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손자와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거였어요. 지우가 담양에 온 첫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손자가 자신을 찾아 이 먼 곳까지 혼자 온 게 고맙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거든요. 민철과 수진이 얼마나 놀랐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영자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공기가 정말 좋아요. 서울하고 완전 달라요.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할머니도 여기 와서 마음이 편해졌어. 영자는 지우와 함께 대숲길을 걸었습니다. 손자와 이렇게 여유롭게 산책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서울에서는 항상 바빠서 제대로 대화할 시간도 없었거든요. 할머니,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여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우가 대나무 잎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영자는 지우가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을 해주었어요. 할머니가 해주시는 고등어 조림이 제일 맛있어요. 엄마가 해주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지우의 말에 영자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할머니 요리가 맛있다고 해주는 사람이 지우밖에 없는데. 영자가 웃으며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머니, 왜 갑자기 집을 떠나셨어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도 뭔가 느낀 게 있었나 봐요. 영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손자에게 부모 이야기를 나쁘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할머니도 가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 엄마가 할머니한테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지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영자는 깜짝 놀랐어요. 지우야, 무슨 말이야? 할머니가 만드신 음식 몰래 버리는 것도 봤고 할머니 친구들 오시면 시끄럽다고 하는 것도 들었어요. 그리고 지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 영자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같이 가면 불편하다고 했어요. 여행 갈 때도 외식할 때도. 그래서 저만 외할머니 댁에 데려가고. 지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찡했어요. 아이가 다 보고 들었구나 싶었거든요. 지우야, 엄마 아빠도 나름대로 힘들 거야. 이해해줘. 하지만 할머니가 슬퍼하시는 걸 봤어요. 방에서 혼자 우시는 것도 봤고요. 지우가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후에는 정아와 함께 텃밭에 나갔어요. 지우는 처음 보는 채소들에 신기해했습니다. 이게 상추예요? 마트에서 파는 거랑 완전 달라요. 직접 기른 거라 그래. 지우야, 이것 따서 저녁에 쌈 싸먹자. 영자가 말하자 지우는 신이 나서 상추를 땄어요. 저녁 식사 시간 셋이서 상추쌈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정겨움이었어요. 할머니, 여기서 계속 사시면 안 돼요? 지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도 그러고 싶지만. 영자가 말을 흐렸어요. 그날 밤 지우는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일 서울로 돌아갈게요. 부모님이 너무 걱정하실 것 같아요. 그래, 지우야. 그게 좋겠다. 영자는 아쉽지만 지우의 결정을 존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우를 버스에 태워 보내기 전에 영자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 일로 부모님께 실망하지 마. 어른들도 때로는 실수를 해. 할머니, 저 할머니 편이에요. 할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우가 영자를 꼭 안았습니다. 버스가 떠나고 나서 영자는 정아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언니, 지우가 참 착하네. 할머니 마음을 저렇게 알아주다니. 그래, 그 아이만큼은 정말 고마워. 영자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런데 지우가 떠난 지 사흘 후 영자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지우가 서울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모든 진실을 말했다는 거였습니다. 정아가 마을에서 들은 소문을 전해주었어요. 언니, 지우가 부모님께 할머니 이야기를 다 했대. 그래서 집에 큰일이 났다고 하네. 영자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지우가 자신을 위해 용기를 낸 게 고맙기도 하고 그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길까봐 걱정되기도 했거든요. 그날 저녁 영자는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손자가 할머니를 지켜주려고 하네요. 고마운 아이예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이제 정말로 가족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지우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담양에서의 새로운 일상에 점점 익숙해져 갔어요. 아침마다 대숲길을 걸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마을 사람들과의 소소한 대화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정화의 집 전화벨이 울렸어요. 영자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민철이었어요. 영자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이렇게 오래간만이었나 싶었거든요. 민철아, 엄마 집에 갔는데 엄마가 없었어. 계약서 복사본만 남아있더라. 민철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어요. 영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집 팔았어. 엄마, 왜 그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하셨어요? 상의라도 하시지. 민철이 말했지만 영자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상해? 언제 우리가 상의를 해봤니? 너희는 명절에도 나 혼자 두고 여행을 갔잖아. 영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민철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지우한테 들었어요. 우리가 엄마한테 얼마나 못했는지. 지우가 뭘 말했는데? 영자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만드신 음식 버린 것도, 친구분들 오시면 시끄럽다고 한 것도, 여행 갈 때 엄마는 빼고 간 것도 다 말하더라고요. 민철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영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자가 그런 이야기를 다 했구나 싶었거든요. 민철아, 지우한테 화내지 마. 그 아이는 잘못이 없어. 엄마, 수진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자기가 너무했다고 어머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민철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어요. 민철아,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너희 눈치 보면서 살기 싫거든. 엄마, 민철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나도 한 사람이야. 김영자라는 한 사람 말이야.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영자는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민철이 간절하게 말했지만 영자는 단호했어요. 민철아, 미안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여기서 나는 김영자예요. 그냥 김영자라는 한 사람이고 그게 좋아. 전화를 끊은 후 영자는 마당에 나가 앉았습니다. 대나무 바람소리가 마음을 달래주었어요. 정화가 나와서 영자 옆에 앉았습니다. 언니, 민철이한테서 전화 왔었구나. 정화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응, 이제야 연락하네. 영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언니 마음 이해해. 하지만 가족이잖아. 조금은 마음을 열어봐도 되지 않을까? 정화가 영자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정화야, 나도 모르겠어. 지금은 화가 나고 서운한 마음이 더 커. 영자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민철의 전화를 받고 나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거든요. 서운함과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이었어요. 어머님, 수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웬일이야? 영자가 담담하게 물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없이 행동했어요. 어머님 마음도 생각하지 못하고.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며느리의 사과를 들으며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아직은 서운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영자는 여전히 단호했어요. 어머님,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저희가 정말 달라질게요. 수진의 간절한 목소리에 영자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상처받으며 살았거든요. 수진아, 조금 더 시간을 줘.
지금은 내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영자가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바람에 대나무들이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음도 그 대나무처럼 흔들리고 있었어요. 정화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언니, 가족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알아, 정화야. 하지만 쉽지 않아. 너무 오랫동안 무시당하며 살았거든. 영자는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들이 사과하고 있지만 아직 마음이 잘 열리지 않아요. 5월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영자는 담양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마을 사람들과도 친해졌고 정화와 함께하는 일상이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연휴 첫날 아침 정화의 집 마당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지후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자가 급히 나가보니 강민철 가족이 모두 담양까지 와 있었어요. 민철과 수진 그리고 지우가 집 앞에 서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 민철이 영자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지우만 영자를 보며 조심스럽게 웃었어요. 너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영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가족을 마주하게 된 거였거든요. 엄마, 우리가 다시 기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민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자는 아들의 모습에서 어릴 적 잘못했을 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정화가 나와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일단 들어와서 앉아. 서서 얘기할 일이 아니잖아. 정화의 말에 모두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앉은 가족들의 모습은 어색했습니다. 영자는 맞은편에 앉아 그들을 바라봤어요. 민철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수진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영자는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화가 나 있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걸 느꼈거든요. 지우가 저희한테 모든 걸 말했어요. 어머님 음식 버린 것도, 친구분들 오시면 시끄럽다고 한 것도 정말 부끄러웠어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철도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엄마, 저도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저희 편의만 생각했던 거죠. 명절에 엄마 혼자 두고 여행 간 것도 정말 철없는 짓이었어요. 민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사과였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거든요. 지후야, 너는 괜찮니? 영자가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계속 사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랑 다시 사셔도 되고요. 할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지우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자는 손자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할머니를 생각해 준다는 게 고마웠어요. 어머님, 이제는 정말 어머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어머님이 편하시게, 행복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수진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 달라질게요. 민철도 고개를 들어 영자를 바라봤어요. 영자는 가족들의 간절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서운함이 남아 있었어요. 너희가 진심인 걸 알겠어. 하지만 쉽지 않구나. 영자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정화가 차를 가져오며 말했어요. 영자야, 가족이잖아. 서로 상처도 주고받지만 결국은 가족이 제일 소중한 거 아니겠어? 영자는 여동생의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화의 말이 맞았어요. 아무리 서운하고 화가 나도 가족은 가족이었거든요. 할머니,
지우가 조심스럽게 영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할머니를 사랑해요. 영자는 손자를 바라보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결국 영자는 일어나서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정말 달라질 수 있겠니?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민철이 영자를 꼭 안았습니다. 정말 달라질게요. 엄마를 위해 살게요. 수진도 영자에게 다가와 안았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어머님을 먼저 생각할게요. 지우도 할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영자는 가족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오랫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정화도 옆에서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가족 같네. 그날 저녁 모든 가족이 함께 정화가 해준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가족의 시간이었어요. 드디어 진심이 통한 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담양에서 화해한 날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여전히 담양에서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가족들이 정기적으로 찾아와 주었거든요. 지우는 방학이 되자마자 할머니를 보러 왔습니다. 할머니,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할머니 자랑 많이 했어요. 대나무 숲에서 사시는 멋진 할머니라고요. 그래, 우리 지우가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해 주니까 고맙구나. 영자는 손자와 함께 대숲길을 걸으며 행복했어요. 민철과 수진도 한 달에 2번씩은 꼭 담양을 찾았습니다. 특히 수진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어머님, 제가 김치 담그는 법 좀 배워도 될까요? 어머님 김치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 수진아. 우리 같이 해보자. 영자는 며느리와 함께 김장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김치를 무시하던 수진이 이제는 배우고 싶어 한다니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 이 배추는 어떻게 이렇게 싱싱해요? 수진이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정화랑 직접 키운 거야. 여기 흙이 좋거든. 영자는 뿌듯하게 대답했어요. 민철도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에는 엄마가 계신 이곳에서 지내면 어때요? 정화 이모님도 계시고 가족끼리 조용히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너희가 여기까지 와서 추석을 보내겠다고? 영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네, 엄마. 이제는 엄마가 편한 곳에서 명절을 보내고 싶어요. 민철의 말에 영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정화도 옆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영자야, 이제 정말 좋겠다. 가족들이 다 여기 와서 명절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영자는 마을 사람들과도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하는 건강체조에는 빠지지 않고 참여했고 장날이면 정화와 함께 나가서 이웃들과 정겨운 인사를 나누었어요. 영자 씨, 요즘 표정이 참 밝아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나요? 박순이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가족들이 자주 놀러와서 그래요. 손자도 방학 때마다 오고요. 영자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가족이 화목한 게 제일 좋은 거죠. 박순이 할머니도 함께 웃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영자는 정화와 함께 국화차를 마시며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대나무 잎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소리가 평화로웠습니다. 언니, 정말 잘한 것 같아. 집 나온 결정 말이야. 정화가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만약 그때 참고 계속 살았다면 지금도 투명인간처럼 살고 있었을 거야. 영자는 돌아보며 말했어요. 가족들도 언니가 없어지고 나서야 언니의 소중함을 깨달은 거지.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한 법이야. 정화의 말이 맞았어요. 그날 저녁 민철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수진이가 엄마한테 배운 김치로
김치찌개 해보겠다고 하네요. 그래, 수진이가 요리를 배우고 있구나. 영자는 며느리의 변화가 기특했어요. 네, 엄마. 그리고 지우도 함께 갈 거예요. 할머니가 해주시는 고등어 조림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민철의 목소리에서 행복이 느껴졌습니다. 영자는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우리 가족이 다시 화목해졌어요. 당신도 기뻐하실 거죠? 사진 속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주말 정말로 가족들이 모두 담양에 왔어요. 수진이 직접 만든 김치찌개를 먹으며 모두 웃었습니다. 어머님, 이 맛이 맞나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주 잘했어, 수진아. 정말 맛있다. 영자의 칭찬에 수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가 해준 고등어 조림을 먹으며 말했어요. 역시 할머니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우리 지후 많이 먹어라. 영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영자는 혼자 마당에 나와 앉았어요. 달빛 아래 대나무들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는 정말로 자신이 김영자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말이에요. 사라짐은 끝이 아니었구나. 영자는 별이 총총한 하늘을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온전한 나로 다시 살아가는 시작이었어. 대나무 바람이 불어와 영자의 머리카락을 살짝 스쳤습니다. 그 바람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김영자는 이제 진정한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우리 주변에도 혹은 당신 자신에게도 김영자 씨처럼 조용히 사라지고 싶은 순간이 있진 않으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졌던 진심, 그 속에서 외로움을 감내해야 했던 어머니들의 마음. 당신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이 영상이 마음 한켠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관심이 또 다른 이의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수록 세상은 더 따뜻해질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